2026년 2월, 이란은 몇 주 만에 최고 지도자와 핵 프로그램, 그리고 거의 2,000명의 헤즈볼라 전투원을 잃었습니다. 150척이 넘는 군함이 파괴되었습니다. 경제는 붕괴되고 정권은 군사적으로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란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해협에 톨게이트를 설치하고 전 세계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 하지만 통행료를 받는 대신 이란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왜 그 정권의 머릿속에서는 말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걸린 건 석유가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규칙을 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니스로는 가장 좁은 지점에서 겨우 33km에 불과합니다. 별로 넓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석유 5배럴 중 1배럴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천연가스, 연료, 석유화학 제품 등 모든 것이 매일 이 병목 구간을 통과하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세계 경제에 경동맥을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란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란의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카드였죠. 하지만 2월 공격 이후 정권은 거의 모든 카드를 이미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40년과 수십억 달러가 들어간 핵 프로그램은 며칠 만에 파괴됐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 군함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에 의해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어떻겠습니까?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고,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수십 년간 이어진 제재가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해협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은 계산을 했습니다. 더 이상 실질적인 군사력이 없다면 아직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자고 말이죠. 세계는 걸프만의 석유가 필요합니다. 세계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2026년 3월, 이란 정권은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이 허가를 받고 그 특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자체 웹사이트와 공식 이메일, 그리고 선박 한 척당 최대 200만 달러에 달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란 정권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조직인 혁명 수비대가 그 해협의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중국 위안화와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서방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정권 소유의 지갑으로 직접 송금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갈취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이 계획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 갈취처럼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이들은 이를 항해 서비스 요금, 해상보험, 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인 페르시아만 보호를 위한 환경세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은 통행료였습니다. 포장만 다를 뿐이었죠. 완전한 냉소주의였죠. 석유 운반선 선장이 해협 입구에 멈춰서 공식 양식이 담긴 이메일을 받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입금해야 할 비트코인 계좌도 함께요. 지불하세요. 그리고 혁명 수비대의 쾌속정이 접근할 때 라디오로 송출할 비밀 코드를 받게 됩니다. 지불하지 않으면 행운을 빕니다. 서방이 돈 낼 거라 생각하세요? 한편 수백 척의 선박이 해협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2,000척의 배, 2만 명의 선원, 이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많은 선원들이 음식, 물, 연료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석유 운송이 멈춰 있었습니다. 또한 이란은 시간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여겼습니다. 계획이 잘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외교관들을 협상하러 보내지 않았습니다. 카타르의 중재를 요청하려고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어떤 결의안도 거부권을 행사했을 유엔에서 토론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2026년 4월, 미국은 이란 항구에 해상봉쇄를 실시했습니다. 이란에 들어오거나 나가려는 모든 선박은 미 해군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31척의 선박, 이 며칠 만에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트럼프는 해군에게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사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 해군의 허가 없이는 어떤 선박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래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배들이 나오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그들이 이란과 거래를 하고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 배도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은 이란이 완전히 아무런 거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합의할 때까지 해협은 철저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통행세를 부과하려던 그 정권이 오히려 자기들 항구가 봉쇄당했습니다. 하지만 굴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이란은 해협에서 자국의 통제구역을 표시한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문제는 그 지도가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나라는 분쟁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입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는 공개적으로 이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15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그 정권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는데 이는 국제해사기구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조차도 트럼프에게 통행료에 반대한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허방의 어떤 선사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불하면 회사가 즉각적인 미국 제재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오직 중국과 러시아와 연관된 불법 선박들로부터만 돈을 모았습니다. 이 선박들은 정권으로부터 면제를 받아 동맹국으로서 무료로 통과했지만 서방은 차단당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익을 챙기면서 동시에 유엔에서 어떤 대응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세부 사항에 이르게 됩니다. 이란은 세계를 압박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자체의 대외 무역의 90% 이상이 바로 이 같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정목 지점을 봉쇄하면서 그 정권은 결국 제 목줄을 스스로 끄는 셈이었습니다. 요금을 더 많이 올릴수록 지나가는 선박은 줄어들었습니다. 선박이 줄어들면 수입도 줄어듭니다. 그 정권은 붕괴의 악순환을 만들어냈고 그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6년에 이란 경제가 6% 이상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물가는 40% 올랐습니다. 정부가 자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수십억을 통행료로 거두려던 정권은 자신들이 만든 그 통행료 때문에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폭탄으로는 전쟁에서 졌고 통행료로 이기려 했습니다. 그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협상에서 트럼프는 완전한 핵해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무장단체, 즉 이란의 지역 내 무장단체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지만 협상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정부에게는 이미 패배입니다. 서방은 통행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오래된 질문에 답했습니다. 바다의 규칙을 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확실히 지리적 이점을 가진 쪽이 아니라 질서를 지킬 의지가 있는 쪽입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잘 요약했습니다. 호르무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면 다른 5곳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러시아는 발트해에서 전 세계의 모든 독재 정권들이 지켜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보하는 것은 이란 앞에서만 약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쪽에도 청신호를 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 판에 뛰어들면서 자신이 마지막 패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패가 생각만큼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란 정권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권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세계 소식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면 지정하게 관심 있는 분과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